철수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서울의 중견 제조업체에 사무직으로 입사했다. 초임 실수령액은 월 220만 원.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그는 돈을 모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목표는 명확했다. 5년 60개월 안에 통장에 1억 원을 모을 것.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첫 달 그는 월별 예산표를 만들었다. 월 생활비 총액을 107만 원으로 잡았다. 월세 45만 원, 수도광열 인터넷 6만 원, 식비 23만 원, 교통비 7만 원, 핸드폰 3만 5천 원, 보험 의료비 5만 원, 구독 서비스 3만 원, 잡비 교재비 14만 5천 원. 월 소득 220만 원에서 생활비를 빼면 월 여유자금은 113만 원. 철수는 우선 비상금 생활비 6개월치를 만들기로 했다. 6개월치 비상금 목표액은 607만 원, 642만 원이다. 그는 급여 수령 즉시 자동이체로 여유자금의 70%를 비상금 통장으로 30%는 투자용 계좌로 보냈다. 첫 6개월은 현금 비상금 확보에 집중했다. 그 다음 단계는 자동적립 엑셀러레이터 전략이었다. 월급에 자녀 생활비 제외를 자동이체로 묶어놓고 비상금이 채워지면 투자 비중을 높였다. 비상금이 차고 난 뒤에는 여유자금의 85%를 ETF 인덱스 펀드와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계좌에 넣고 15%는 생활비 완충용으로 남겼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매년 세금 환급 효과를 받고 그 환급금은 모두 투자에 재투입했다. 월별 숫자는 이렇게 굴러갔다. 초기 1년 차에는 사이드 인컴이 월 10만 원 수준이었다. 주말 과외 중고품 판매. 1년 후에는 온라인 강의 한 과목을 만들어 월 20만 원, 2년 차 말에는 프리랜서 업무를 시작해 월 40만 원으로 늘어났다. 34년 차에는 쇼츠 영상을 통한 광고 수익, 소규모 이커머스가 합쳐져 월 70만 원, 5년 차 들어서는 안정적으로 월 100만 원 수준의 부수입을 만들었다. 회사 내 연봉도 매년 약 5%씩 올랐다. 성과와 책임이 늘며 약간의 보너스도 섞였다. 투자 철학은 단순했다. 분산, 저비용, 장기 보유. 국내 시가총액 추종 ETF와 해외 광범위 지수 ETF, 안전자산으로 일부 채권 단기채 ETF를 섞었다. 월별 투자금은 자동이체로 들어갔고 배당이나 분배금은 재투자했다. 연수익률은 보수적으로 연 4%를 기대하고 계산표를 만들었다. 숫자로 보면 현실이 친절해진다. 1년차 말 그의 총자산은 약 1,400만 원대를 넘겼고 2년차 말에는 약 2,900만 원, 3년차 말에는 약 4,800만 원, 4년차 말에는 약 7,200만 원, 5년차에는 1억 원을 돌파했다. 자동이체와 복리, 사이드 인컴 성장의 합. 그 과정의 디테일은 작지만 실질적이었다. 점심 도시락을 싸서 식비를 30% 줄였고 외식은 친구 생일 특별한 날만 남겼다. 비싼 커피는 한 달에 4잔으로 제한했고 교통은 전기권과 자전거를 병행했다. 월세는 직장 동기와 함께 원룸을 반씩 내며 실거주 비용을 낮췄고 전자제품 가구는 중고 직거래를 이용했다. 카드 포인트와 캐시백은 생활비 항목에서 빠짐없이 적립했고 연말에는 소비 패턴을 정리해 불필요한 구독을 해지했다. 일하는 방식도 바꿨다. 퇴근 후 이 시간은 자기계발로 정해 프로그래밍 마케팅 강의를 들었고 주말에는 과외와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실전 경험과 고객을 모았다. 그는 처음에 시간당 단가가 낮았던 일을 점점 더 고부가가치 일로 바꾸어 월 부업 수입을 늘렸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수익원으로 전환 가능한 기술을 쌓았다. 리스크 관리도 철저했다. 긴급자금은 언제든 인출 가능한 계좌에 두었고 투자 계좌는 비상시 36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선으로 유지했다. 신용카드 할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필요할 경우 0% 무이자 할부를 최대한 활용했다. 보험은 최소한의 의료실비로만 유지해 과도한 비용을 막았다. 그의 실제 월별 흐름은 더 디테일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는 자동으로 새 통장에 돈을 나눴다. 1. 생활비 통장 107만 원, 2. 비상금 통장 79만 1,000원 여유자금 113만 원의 70%, 3. 투자계좌 33만 9천 원 여유자금의 30%. 첫 6개월 동안 이 패턴을 지켜 비상금 통장에는 474만 6천 원이 쌓였고 추가 2달 동안 남은 여유자금을 더해 목표치 642만 원을 완성했다.
비상금이 채워진 뒤에는 같은 여유자금의 85%인 약 96만 500원을 투자에 돌리고 나머지는 생활 완충용으로 남겼다. 투자 비중은 성장형 60% 국내 해외 주식형 ETF 혼합, 안전형 30% 해외 광범위 인덱스 중심 채권 현금 10%로 시작해 해마다 리밸런싱했다. 연말 환급금과 보너스, 중고 판매 수익은 모두 투자로 직행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18개월 차 룸메이트가 나가 월세 부담이 늘었을 때였다. 철수는 쇼핑 외식 비용을 일시적으로 0원대로 줄이고 추가로 3개월 동안 프리랜스 프로젝트를 더 받아 월 30만 원을 추가로 벌어 위기를 넘겼다. 가장 큰 기술은 의도적인 자동화였다. 돈은 그가 의지할 필요 없이 흘러가도록 했고 선택은 미리 정해두었다. 5년차가 되자 자동이체와 복리의 힘으로 통장 숫자가 스스로 불어났다. 철수는 말하곤 했다. 절약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5년 뒤 1억 원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철수가 5년 만에 1억을 모은 방식의 전반부다. 5년째의 봄, 철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혼자 노트북을 펼쳐들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자산 그래프를 엑셀로 정리하고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총 자산 1억 280만 원. 목표로 했던 1억 원이 명확히 찍혀 있었다.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보다도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묵직한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목표가 끝나니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철수의 5년은 단순한 절약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돈을 통제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매달 가계부를 적으며 그는 돈이 어디로 새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진짜 가치를 주는지 배웠다. 처음엔 고통스러웠다. 친구들이 회식 후 2차로 가자고 할 때 난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고 연애도 자주 포기했다. 하지만 그 고립된 시간 덕분에 그는 스스로를 이해하게 됐다. 사람은 소비를 통해 자존심을 채우지만 철수는 소비의 이유를 의심하는 습관을 들였다. 3년 차쯤 되었을 때 그는 돈을 벌기보다 돈이 일하게 하는 법을 깨달았다. 단순한 ETF 적립식 투자에서 한 단계 나아가 배당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5월과 11월에는 배당이 들어왔고 그걸로 책을 사고 다시 공부를 했다. 돈이 들어오는 경험은 그에게 강력한 확신을 줬다. 회사 연봉의 절반 이상이 통장에 쌓이자 그는 재테크 공부 모임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6명의 직장인이 모여 각자 가계부를 공유하고 지출 습관을 피드백했다. 그 모임은 단순한 재테크 스터디가 아니라 생활을 조율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4년 차부터는 투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복리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던 돈이 연평균 5%의 수익률로 돌아오자 그는 매달 105만 원, 110만 원씩 자산이 불어나는 걸 느꼈다. 복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기하급수적 곡선을 그린다. 5년 차 그 곡선은 철수의 통장에서도 시작됐다. 그는 직장 생활 중 꾸준히 평가를 높여 연봉을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대까지 끌어올렸고 회사에서 배운 업무관리 스킬을 개인 재무에도 적용했다. 예산을 세우고 분기별 목표를 정하고 회고를 했다. 마치 자신이 개인 사업체인 것처럼 운영했다. 이 시기 철수는 돈을 쓰는 법도 바꾸었다. 과거에는 싸다고 사던 물건을 오래 쓸 수 있느냐 기준으로 판단했고 싸지만 후회 없는 소비만 남겼다. 한 번 사면 3년 이상 쓰는 물건들로만 생활이 구성되자 불필요한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 옷장엔 계절별 필수품만, 책상 위에는 중고로 산 모니터 하나와 노트북이 전부였다. 그는 소유보다 활용의 가치를 깨달았다. 5년의 마지막 해, 철수는 통장과 투자 계좌를 합쳐 1억을 돌파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설계하자. 그는 단기 목표로 전세자금 마련, 장기 목표로 경제적 독립 시점을 계산했다. 매년 수익률 4%, 연평균 추가 저축 1,200만 원을 가정하면 10년 뒤에는 자산이 3억 원에 이를 것이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다. 내 인생의 5년은 숫자로 증명됐다. 이제는 이 시스템으로 자유를 산다. 그러나 철수의 변화는 단순히 재정적 성공에 그치지 않았다.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졌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 매달리는 대신 돈이 자신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퇴근 후 부업이 이제는 자기 브랜드가 되었고 온라인 강의와 전자책으로 매달 자동 수익이 들어왔다. 회사 일에 지쳐도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지탱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모으는 건 절약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알면 그 외의 것엔 자연히 돈을 안 쓰게 돼. 후배들이 1억을 어떻게 모았냐고 묻자 철수는 항상 이렇게 답했다. 매달 자동이체를 걸고 눈치 안 보고 5년만 버텨봐. 그 다음엔 돈이 스스로 불어나. 그리고 어느 날 철수는 자산 성장 시뮬레이션이라는 엑셀 파일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불었다. 5년 전 그는 새내기 직장인으로 회사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돈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1억 원이 인생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이 철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더 이상 이 회사에 매달려야 한다는 불안이 없었다. 언제든 나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철수는 이제 2단계 계획을 세웠다.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소득 다각화. 자산의 일부를 장기 ETF와 연금저축에, 일부는 소규모 창업자금으로 옮길 예정이다. 돈이 그를 자유롭게 해준 만큼 그는 다시 그 자유를 확장하기로 했다. 밤 11시 그는 자기 전 통장을 한 번 더 확인했다. 1278만 원. 숫자는 여전히 현실 같지 않았다. 하지만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야. 그는 내일 아침에도 같은 루틴으로 일어날 것이다. 출근하고 퇴근 후 공부하고 투자 자동이체를 점검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었다. 그의 5년은 끝났고 진짜 인생의 첫 페이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